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브 윌슨입니다. 미국 국립언어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워싱턴 정부 부처에서 언어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제 머릿속에는 요즘 하나의 숫자가 자꾸 맴돕니다. 3,500.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수입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세계 언어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7,000개의 작은 점들로 표시된 이 지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색깔별로 구분된 점들 중 붉은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붉은 점들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입니다. 어제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7,000여 언어 중 절반가량이 이번 세기 말까지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어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지식, 세계관, 문화적 지혜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랜 동료인 일본 언어학자 타나카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윌슨, 자네도 들었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절망스러워. 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소리의 묘지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멸 위기 언어들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작업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박제된 표본을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언어를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언어를 연구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는 걸까요? 문득 15년 전 한국 방문 때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600년 전에 만들어진 독특한 문자 체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로만 들었는데 혹시 그 안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한국 교수가 했던 말이 갑자기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라.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멸 위기 언어들을 보존하는데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호텔방에 도착한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료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더 흥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체계였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 기본 요소들이 수학적으로 조합되어 거의 모든 인간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자 체계가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언어학이 정립되기 수백 년 전의 말입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최근 몇몇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이용해 사라져가는 소수 부족, 언어를 기록하는 실험을 시도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이 문자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인류 문화유산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금 600년 전 동양의 왕이 만든 문자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연구소 동료들에게 갑작스러운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언어 정책 보고서는 다음 달까지 미뤄야 했지만 이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백악관 과학자문관인 제임스 워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연구 방향과 잠재적 중요성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언어 다양성 보존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 협력을 이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흥미롭군요, 윌슨 박사. 한국 방문에서 돌아오면 바로 보고해 주세요. 대통령께서도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사라져가는 언어들과 한국의 문자 체계에 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노트에는 제가 이미 알아낸 사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문자를 연구해온 저였지만 한글은 여전히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세상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서울의 한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예약해둔 면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은 한글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제 방문 소식을 듣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국어 국문학과 연구실은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흰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두 학자의 만남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윌슨 교수님. 대화는 영어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통역사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연구와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7,000개 언어 중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그리고 언어학계의 한계에 대한 좌절감까지. 김 교수님은 묵묵히 경청하시다가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그 원리를 설명하신 책입니다.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자 600년 전 문서의 복사본이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글자들이 서로 조합되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음성학적 원리에 바탕을 둔 과학적 체계였습니다. 현대 언어학이 정립되기 수백 년 전의 말입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600년 전에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니.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글 연구자들이 시도해온 흥미로운 실험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일부 소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한 사례들이었습니다. 한글은 원래 모든 소리를 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있지요. 저는 자료를 살펴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켜진 듯 했습니다. 혹시 이 원리를 소멸 위기 언어들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노학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문화 유산을 지켜낼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4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 그 조합 원리를 파헤치며 과연 이것이 소멸 위기 언어들을 표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구상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아마존 유역의 소수 부족 언어들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글의 특별한 점은 그 설계 철학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역사적 우연성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발음할 때 성대와 혀의 위치를 본뜬 것이고 나머지 자음들은 이를 변형하여 만들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를 나타내는 기본 요소들의 조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블록 구조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음절 단위로 묶어 정사각형 안에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시각적으로 명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복잡한 발음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라질에 있는 오랜 동료 페드로 산토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이론과 구상을 설명하고 그가 연구 중인 야노마미족의 언어를 한글 표기법으로 시험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페드로는 지난 15년간 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사라져가는 부족 언어들을 기록해 온 헌신적인 학자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기다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분주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소개로 세종학당을 방문해 한글 교육 방법을 배웠고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의 디지털화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글이 세계 어떤 문자보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종학당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론에 특히 관심이 갔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이 자신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학습하는 데 큰 장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페드로의 답장이 왔습니다. 이메일 첨부 파일에는 제가 보낸 한글 표기 원리를 응용해 야노마미족 언어의 일부 문장을 기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로버트, 당신의 방법을 시험해봤네. 놀라운 결과야. 이전의 로마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던 발음들이 한글로는 정확히 표기돼. 더 자세한 내용은 통화하자고. 그날 밤 페드로와의 화상통화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야노마미족 마을에서 직접 노트북을 켜고 원주민 노인과 함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80대로 보였고 부족의 마지막 이야기꾼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페드로는 한글로 표기한 야노마미족 단어와 문장을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은 처음 보는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페드로의 간단한 설명 후에 그것을 따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발음과 억양이 완벽하게 재현되는 것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버트, 우리가 지난 10년간 로마자로 기록한 것보다 더 정확해. 더구나 야노마미족 사람들이 직접 배우고 사용하기에도 훨씬 쉬워.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야. 통화를 마친 후 밤 늦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이론에 그치지 않는 실제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글이 아마존 밀림 깊숙한 곳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를 구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의 소멸 위기 언어들에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에게 페드로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부심과 감동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더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세계 각지의 소멸 위기 언어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미국 워싱턴으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간략한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백악관 수석 정책 보좌관 앤드류 스미스는 이메일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윌슨 박사 대통령께서 직접 당신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귀국 즉시 백악관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원주민 언어 보존과 관련하여 국가적 프로젝트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이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는지 궁금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소멸 위기 언어 보존에 국가적 자원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페드로의 초청으로 브라질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3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나우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페드로와 함께 3명의 야노마미족 젊은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아마존의 밀림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백악관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끈 이유는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고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의 성공적인 실험 이후 저는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야노마미족 언어에 효과적이었다면 다른 소멸 위기 언어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페드로와 함께 일주일 동안 야노마미족 마을에 머물며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한 후 저는 다음 목적지인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대만에는 16개의 공식 원주민 부족이 있고 각각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사이시아 쪽은 사용자가 300명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타이페이 공항에 도착하자 린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대만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학자로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차를 타고 산악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한글 표기법의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이시아 쪽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질녘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을 회관에 모인 원로들 앞에서 제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원리와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마존에서의 성공 사례까지.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제가 미리 준비한 몇 가지 사이시아서 문장을 한글로 표기해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틀 동안 마을에 머물며 린 교수와 함께 사이시아 쪽 노인들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한글로 표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마지막 샤먼인 라오 할아버지의 치유 의식과 전설 이야기는 매우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특유의 떨림과 억양을 한글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담아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학교의 젊은 교사가 찾아와 한글 표기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사이시아서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는 정확한 발음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간이 수업을 열었고 오후에는 학교 아이들까지 합류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원로들과의 마지막 모임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글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저와 린 교수의 도움을 받아 사이시아서의 한글 교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대만 원주민 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린 교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제 우리 원주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희망입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니 김 교수님으로부터 소식이 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언어학자 은바키가 케냐의 소수 부족 연구에 한글 표기법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새 대륙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케냐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 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만에서의 성공적인 실험 이후 은바키 교수로부터 온 초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모험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자 은바키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마사이족 마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험한 오지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서 은바키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저희 마사이족 언어는 매우 독특한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개음과 후두음의 미묘한 차이를 기존 로마자로는 거의 표현할 수 없었죠. 그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글 표기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마사이족 장로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전통 의상과 엄숙한 표정 속에서 언어 보존에 대한 깊은 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바키 교수는 제게 한글로 준비한 마사이족 구전 이야기 몇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0대 노인 장로가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우리는 한글 표기법으로 그의 독특한 발음과 억양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자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었던 특수 발음들이 한글로는 거의 완벽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은바키 교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우리는 마사이족의 구전 전통 중 일부를 한글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사라져가는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들은 한글로 기록된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홀령임을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케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최근 우리의 한글 기반 언어 보존 연구가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장에서 만난 제니퍼 리 박사는 첫 만남부터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언어 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로 소멸 위기 언어의 디지털화에 평생을 바쳐온 학자였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이미 우리가 개발한 한글 기반 언어 기록 방법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미 원주민 언어들 중 사라져가는 방언들을 기록하는데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우리는 수차례 만나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제니퍼 박사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에 한글의 체계적 음성 원리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음성 기록을 넘어 사라져가는 언어의 고유한 특성을 디지털 세계에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공동 연구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 박사의 연구팀은 한글의 음성 체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음성 기록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작은 시도가 전 세계 언어 다양성 보존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문자 체계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언어 보존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는 숭고한 미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워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와 연구팀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국가적 차원의 언어 보존 프로그램 출범에 관한 논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만남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미국 원주민 언어 보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윌슨 박사,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백악관 자리에서 세계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가 논의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한 특별 예산 5천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문화 협력 사례로 홍보될 예정이었습니다. 국제 언어 다양성 학술 대회의 주제 발표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어떻게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아마존의 야노마미족 언어, 대만 사이시아 쪽의 방언 케냐, 마사이족의 구전 언어들이 한글 표기법을 통해 어떻게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제 머리카락에도 은빛이 더해졌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이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글의 놀라운 언어 보존 원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 세계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이 과정을 기록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 붉은색 점으로 표시되었던 소멸 위기 언어들 중 일부가 이제는 조금씩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